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승석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흑석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사주와 곁들여서 그 다음에 제가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구글인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사주 명식이 올라와 있던 사이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주가 보니까 양력으로 돼 있어서 제 사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 사주는 제가 1966년 6월 19일 4시 반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력이죠. 이렇게 됩니다. 6월 19일 4월 30일이고 이걸 사주 풀면은 자 병오년이고요. 을미, 병신, 경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한국 나이로 54세입니다. 현재 2019년 현재. 그래서 이때가 지금 51세대 운이 경자대운입니다. 경자대운이고 51세가 신축, 61세가 이민, 71세가 계묘, 81세가 갑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1세가 그렇고 31세가 21세, 11세, 1세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병신, 정유, 그 다음에 신유술, 무술, 기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 사주인데요. 사주가 자기 사주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사주를 볼 줄 모르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제 사주를 봐달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사주 공부를 좀 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이서적벽 아시죠? 이서적벽 있는 곳인데 원래는 제가 북면에서 태어났고요. 바로 옆에 이서가 있는데 화순적벽. 뭐 조선의 8대 뭐 경지 중 하나의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서적벽에서 그 부근에서 태어났고요. 화순이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좀 취약하더라도 보면은 제가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로서 와서 다녔는데 이제 시골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시골에서 생각 없이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인문계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대로 간 거죠. 인문계 실업계 구별도 못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게 보면은 뭐 공부하고 인연이 없죠. 다행히 이제 얘가 정인이죠, 정인. 정인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제 초반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운에서 보면 크게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다 재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어울려서 노는 거, 이 재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놀고 특히 이제 이 11세 정유대운 때는 제가 이제 방황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광주에서 고등학교 갈 때이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슬럼프도 겪고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흔히 말하는 명문 법대로 운 좋게 왔습니다. 제 실력에 비해서 왔는데 쭉 다니다 보면 학교 때도 보면 그다지 그 대학 20대 때도 보면 크게 뭐 공부하고도 관련 없고 그렇다고 관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성이 있어서 무슨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대충 학교 다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도 편제가 있죠. 그래서 편제가 있어서 이 재성적으로는 좀 발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는 안 하고 좀 보면 사주도 보면 첫 번째가 무관 사주죠. 무관. 두 번째 재성이 좀 있죠. 그래서 재테크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학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중에서도 상법 이제 재성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 상법
뭐 회사에 관한 법이라든가 엄수표, 그다음 보험 회사 이런 거, 장사 관련된 법인 전공을 하게 돼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때도 크게 뭐 제가 해외를 나갔지만 JD 과정으로 미국을 시험 봐서 갔지만 영어가 워낙 짧은 까닭에 잘 적응을 못하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귀국해서 박사학위를 다녔었는데 한국에서 31살 때부터 51세까지 다행히 이때 관이 들어오죠. 관이 들어와서 아마 이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무관사주기 때문에 직장, 특히나 편제가 2개나 되고 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받는 월급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관이 31살 때부터 50세까지 들어오는데 이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니까 아마 이무랩일 거예요. 법무부에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했고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증권예탁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학까지 이때 쭉 한 20년간 제가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은 다 다녀봤습니다. 이때 사주에서 관이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해자축 이렇게 해자로 흘러서 저한테는 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으로 이렇게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54세기 때문에 여기쯤 있는 거죠. 자, 병신 합수해서 들어오는데 가상이 순 거죠. 정식 관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연간에 있는 병신 합수해서 병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병화는 이제 병병, 쌍병이 떠 있으면 원래 해외와 인연이 많다. 물상론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떠 있는 격이다 보니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때는 해외로 가게 되면 해가 양쪽으로 나뉘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때 20대 해외를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결실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가 이 신축대원의 병화가 합거됨으로써 병신합수로 합거됨으로써 이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운대가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51세부터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수, 그러니까 약한 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이제 1인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50대부터 60세까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병화가 또 원래는 물상론은 하늘의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널리 많이 비춰주고 많이 키워주고 햇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병화일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병화일주 단점은 자기가 하늘의 태양이다 보니까 밑에서 굽신굽신을 하지를 못하죠. 특히 제가 이 미토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 격국으로 이야기하면 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격국이 상관격이다 보니까 상관격은 뭐예요? 관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관. 그러다 보니까 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뭐 윗사람을 이렇게 무조건 윗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자기가 어쨌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하늘 태양이에요. 자기가 하늘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61세 되면 인민대운이 오죠. 그럼 이때는 인성이 2개가 오는데 앞에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제도화된 공부. 그런데 후반부는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50전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편인과 관련된 사주, 명리 이런 쪽으로 이제 동양철학 관련 그런 거에서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원광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나 더 다녔죠. 요 앞에는 제가 인성 정인대운 때는 이제 법학 박사로 학위를 받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이 편인과 관련된 사주 명리 이런 쪽으로 해서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조그마한 조직의 장을 많이 맡을 일이 있었어요. 52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1세 때 이민이 들어오죠. 이민. 그러면 이는 큰 문서가 되죠. 여기는 편인이 되면서 이는 뭐예요? 임은 뭐예요? 큰 관이 됩니다. 그래서 61세부터 70세까지 이제 개수도 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제 정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80세까지는 제가 쭉 관으로 흘러요. 60세부터 한 20년간. 초반에 10년간은 굉장히
저기 큰 관이 흐르다가 후반부터는 관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60세부터는 뭔가 좀 관은 크게 뭐 벼슬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벼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벼슬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혹시 뭐 그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바람일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 또는 여러 가지 제가 이 인성, 편인을 통해서 뭐 사주 명리나다가 동양 철학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림으로써 나중에 어떤 명성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사주를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사주가 잘못 흐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원래는 무관사주잖아요. 그쵸? 무관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에서 관운이 이때 31세부터 50세까지 들어왔지만 이때는 제가 직장으로 써먹었어요. 관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관이 가상의 관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관이 천간에 드러내는 관이 들어오는 거죠. 밑에는 이제 지지의 관이 있었고 그런데 무관사주에서 제가 관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재성이 투출하다 보니까 이 재성, 돈 버는 거 이런 쪽은 굉장히 제가 많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살아온 걸 쭉 되돌아보면.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51세 전후로 이때부터 신금, 가상의 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가상의 병신 합수해서 자기 이가 1인자가 되면서 병신 합수 가상으로 수가 들어오고 가상에 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몇 년도죠? 지금 51세면 3년 전이죠. 그럼 2016년이네요. 그쵸? 근데, 이게 사주가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 자, 정치적인 활동 관련해서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됐을까? 뭐 정치라고 하기는 이름이 좀 그래요. 동네 수준의 정치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당을 가입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2016년도에 7월 17일 날 국민의당을 가입을 합니다. 그때 아마 국민의당이 선풍을 일으켰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라서 전남 하순이라서 뭐 그런 일을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처음으로 정치를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당이 또 쪼개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망스러워서 2017년에 2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합니다. 당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얌전히 잘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활동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그 당에 나가서 뭐 행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얌전히 이렇게 회비만 내고 있던 단계. 그러다가 제가 2018년 3월 7일 날 에서 바른미래당에 가입을 합니다. 철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바른미래당 가는 거는 2018년도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죠. 네, 저보고 이제 제가 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5년도 흑석 7구역이 흑석 7구역 재개발 비대위 대표를 했습니다. 비대위 대표를 했는데 잠깐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고 15년도부터 한 1년 정도,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했었죠. 그 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법무부라든가 금융감독원, 뭐 하나금융연구소, 뭐 증권예탁원 이런 경우는 제가 전문직 비슷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 전문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뭐 어울려서 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비대위 대표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섞여서 살아보고 뭐 지하방 그 지하에서 같이 밥도 뭐 해먹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그런
냄새도 나고 여러 사람들하고 뜻을 맞춰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건 처음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비대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에다가 가서 설명하고 하는데도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동작을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가 뵀습니다. 2번 정도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구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스스로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있을 때 이제 구의원, 제가 원래 구의원을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말이 당신 정도 커리어에 구의원 너무 옹색하다. 근데 저는 구의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큰 정치를 푸겠다 그게 아니었고, 적어도 흑석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구의원을 고집을 하고 구의원을 처음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구의원 출마자는 3분이 계시고 시의원은 출마자가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사무실 갔을 때 저보고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으로. 구의원은 너무 좀 그러니까 격이 안 맞으니까 시의원을 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구의원을 고집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막판에 구의원 3명이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시의원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참모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위원장께서 시의원을 해라. 시의원을 출마를 해라.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바꿔서 예비 때는 구의원, 그 다음에 본 선거일 때는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3당이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6.4%가 되는데 제가 13.8% 받고 그냥 낙선을 했죠. 실은 저도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3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대만 꽂으면 다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구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되고자 했던 구의원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구의원이 됐다고 하면 제가 우리 흑석동 그런 제가 사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당초의 마음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시의원에서도 낙방을 하고 그래서 낙선을 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를 치러 보니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제가 원래 소박한 꿈에서 출발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 제3당 특히 성질이 너무 달라요. 바른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자한당 쪽과 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게 민주당 쪽 국민의당이죠. 이쪽에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제3당으로서 한계가 약할 수밖에 없고 항상 잠재적인 불씨를 갖고 있어요. 분열에 대한. 그래서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는 비전이 없다 생각해서 원래대로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자. 그래서 올해 4월 현재 2019년 7월 현재 복당 절차를 받고 지역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이제 복당 절차가 아마 곧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다시 복당을 해서 하는데 이 사주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연찮게 이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것에 눈을 뜨고 그러고 나서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정치에 대한 이렇게 아까 무관사라고 했잖아요. 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이 없어서 자체가 돼서 나 혼자 하는 공부, 나 혼자 하는 세상, 나 혼자 하는 그러한 업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항상 개인 플레이였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혼자 전문직으로서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운이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우리 지금 흑석부동산협의 회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거 아니거든요. 뜻밖의 그냥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것처럼 이 51세 가상의 병신합수하면서 쌍병이 떼서 혼란한 그러한 내 세계가 이 병신합수에서 가상의 수는 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수니까 약한 관이죠. 그런 관에 짱을 하면서 이렇게 50대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가도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정치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저는 아까 이 재성이 투출하기 때문에 특히 이 말년의 시상 편제격이잖아요. 우리 적천수 천에서 말하는 시상 편제격, 말년에 돈이 많은 사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저는 재테크라든가 제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할 것 같다. 정치에 몰입하지는 않을 거다.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1세 때는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혹시 살다가 이거를 봤을 때 초심을 잃어버릴까 봐. 이때도 정치한다고 막 말도 안 되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할까 봐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길에 어차피 근데 본운에서는 사주 본운에서는 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 대한 욕심을 없습니다. 관에 대한 욕심을 접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이 들어오죠. 가상의 관부터 이게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주의 운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조직이라든가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까지나 운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 포말이라고 하죠. 그냥 거품이 없어지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것에 너무 몰입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렵게 돈을 많이 써야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본연이 사주대로 자 편인 동양철학이죠. 일종의 동양철학에도 두 가지가 있죠. 뭐 맹자나 뭐 사수삼경 이런 쪽은 양성화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인은 약간 비공식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뭐 풍수가 됐던 명리가 됐던 주역이 됐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말년에 제가 명예를 얻는 이 관이 사회적인 명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사회적인 말년에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재테크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이런 거를 목표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제 사주를 한번 봤는데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김종필, 저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신 김종필 국무총리죠, 그분이 쓰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동양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생산이 없으면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 뭐 말냐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산출물이 없으면은 그 최초의 마음을, 그의 지속적인 마음을 그대로 갖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항산, 무항심이 우리 정치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도 우리 백성들을 그냥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주된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철학 갖고는 우리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 첫 번째가 이 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죠? 즉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저는 제 신념은 이쪽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항산, 무항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이 정치적인 생각, 그 제가 왜 정치를 입문하게 됐는지,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뭐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 뭐 그런 목표를 갖거나 뭐 그런 걸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점을 가지고 한번 사주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같이 잘 사는 사회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